심리학과 뇌과학으로 보는 안전불감증. 최근 많은 건축 사고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안전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산재 신청 통계를 보면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사망률이 가장 높지만 다치는 사람은 낮은 이상한 통계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이유는 건설사들이 다치는 사람은 산재 처리하지 않고 비용을 줘버려서 마치 자기 회사가 건전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꼼수입니다. 최근 1년의 사고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죽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안전불감증이 왜 일어나는지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심리학자인 매슬로우가 말했듯이 안전의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위험 요소가 생기게 되면 안전을 위해 투쟁, 회피 반응이 일어나고 위험 요소가 없어지거나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자아 효능감이 생기면서 다시 안전의 욕구를 느끼고 더 이상 위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안전불감증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반감되거나 인지를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심리학을 제안한 로버트 플러치크는 경각심이 두려움과 놀람이 합쳐야 일어나는 양가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가 감정은 감정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 생각에 두려움과 놀람 둘 중 하나라도 반감되거나 느끼지 못하면 결국 안전에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두려움과 놀람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자세히 알아봅시다. 두려움은 뇌 부위 중 편도체 아랫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더불어 불안하거나 두려운 사람이 고뇌를 느끼면서 호르몬이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도달하였을 때 전두엽은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도망가기로 하였다면 정보는 다시 편도체로 보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 심리적인 활동은 도망가는 것을 준비합니다. 이런 반응은 교감신경, 부신수질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희상하부는 뇌하수선체를 활성화시키고 뇌하수선은 피질 등에 있는 다른 부신피질선을 활성화시킵니다. 부신피질은 코르티졸을 방출하게 되고 연계 호르몬들은 에피네필린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관절이 부어오르는 것 같이 면역 반응을 억제시킴으로써 도망을 준비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의 어조를 가지고 거울 누련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두려운 감정이 사람 간 공유되면서 각성과 주의력이 증가되면서 회피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아 효능감을 얻고 싶어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신체적인 반응은 연동 운동이 빨라지면서 흥분하고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놀람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려는 반응이며 정서적 충격이나 청각 신경회로에서 놀람을 주로 많이 느끼는데 달팽이관에서 시작해서 배쪽 달팽이 핵, 가쪽 섬유띠 핵, 눈의 그물핵을 지난 다음에 척수사의 신경을 거쳐서 마지막에 운동신경으로 갑니다. 이때 속도가 100분의 1초가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라서 이걸 놀람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인 반응이라 위험 상황이 지나면 다시 정상화되지만 상처 같은 스트레스로 놀람이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놀람이 고착화되면 항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상처가 심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기 때문에 놀람을 주는 작업은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이러면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기관인 HPA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이라는 이 기관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시켜서 우리가 언제든지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편도체에서 일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오기도 합니다. HPA 기관과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불안 장애가 오고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의 원리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고 경각심을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방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장에서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위험 상황을 재현해 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하는 이유는 두려움과 놀람의 양가 감정인 경각심을 만들어서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해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소라는 정보도 장기 기억에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해마를 망가뜨려서 장기 기억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적당한 스트레스를 만들려면 큰 소리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두려움과 놀라움을 상처나 큰 스트레스 없이 느낄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 한번 실습하는 것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는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와 애증관계에 있는 나라 일본에서는 지진 피해를 줄이고자 어린 때부터 위기 상황을 만들고 지진에 대처하는 훈련을 합니다. 저도 일본 말고 다른 나라를 예로 들고 싶지만 지진 피해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괜찮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따로 검증할 필요도 없고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이런 교육을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법은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해서 공부해야만 공사 현장에 근무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기존 산업안전교육은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해서 올해부터 법안이 바뀌어 강화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정기교육과 현장교육 내용이 적용되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되지만 학습 및 시험 위주가 아니라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파견과 주기적으로 실습 및 재연을 시행하는 것이 제 생각에 안전불감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안전불감증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의 노력이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